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한 얘기 먼저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 의원 총회를 진행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공개 의원 총회를 요구한 것은 친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한 얘기 궁금합니다. 그 특별감찰관은요, 네. 사실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 있는 명분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내세웠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게 당론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임명하지 않는 한 우리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네. 것들이 당론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분께서 주장하셨지만 그게 네. 사실 당론이 아니거든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론도 아니고.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는데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다 이런 주장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는데 우리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이거는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체성의 문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게요. 사실은 우리가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한 다음에 막 민주당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왜 북한 인권대사 북한 인권 너네 왜 안 해? 이사 임명하지 않아? 네. 너희야말로 정체성 이상한 애들 아니야? 너희 진짜 종북이냐? 너희 정말 북한의 인권이 그렇게 남한의 인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냐? 잘 돼 있다고 생각하냐? 뭐 이렇게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임명해봤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요새 문다희 씨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보기에 만약에 북한 인권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있었다면 네. 아마 문다희 씨가 저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감시를 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경찰관이 있으면 횡단보도 막 불법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경찰관이 있으면 신호를 막 위반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그러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말이네요. 아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그러면 아마 문다희 씨가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살면서 네. 또 갭 투자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남편도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것이다. 이런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쨌든 임명해야 하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장의 임명을 계속해서 이렇게 미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특별감찰관을 이제 지명하는 것을 하나 주고 받고,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째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언제까지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정권 바뀌면 혹은 또 넘어가니까. 그러면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그거 임명할 겁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시간 질질 끄는 것,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지지도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볼 때 네.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불만 이런 것들에 김이라도 좀 빼야 돼요. 숨통이라도 좀 터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별로 적절한 그런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이제 같이 묶어서 하나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할 거 하고 매듭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 이제 의견을 좀 보탰는데 정책을 의원총회에서 표결한 적이 없다. 그래서 표결을 하는 것 자체가 분열의 시초가 되고 또 공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네. 만약에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의총에서 논의를 하겠다면 차라리 공개를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리고 표결도 공개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의총으로 가져간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부가 맞다 우리가 가자라고 얘기해서 추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계속 너희도 빨리 추천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면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산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야당이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 만에 순전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네. 시간을 좀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당 지도부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왜 꼬였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야, 이 문제는 원내대표 사안이니까 내가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꼬여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의총을 열어야 되는데 그 의총을 열면 지금 국민 여론은 거의 70% 이상이 특별감찰관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우리가 의총을 열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저는 어렵다고 만약에 우리가 의총에서 네. 그것을 특별감찰관 우리 안 하게 연계시켜서 민주당이 이사 임명 안 하니까 우리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겁니다. 어마어마한 후폭풍 때문에 지지도 정말 우리 폭락할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바닥을 기어 있지만 바닥 아래 지하실도 있으니까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다른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민주당의 그 악법 조항이 독소 조항이 내포된 그런 특검. 그 김건희 그 여사 여사 특검. 특검법에 대해서도 4명이 이탈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역에서 네. 주민들이 당신 뭐 하는 거냐라면서 막 푸시 이른바 압력을 가하게 된다면 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민주당의 독소 조항이 포함된 그 특검법안이 8명 이상의 찬성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이 부의를 해왔는데 그것이 다시 우리 쪽에서 투표를 했더니 통과돼 버렸다.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요. 부결이 됐을 경우에 그런 후유증이 두렵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됐을 경우에 네. 그러면 그 추경호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그럴 되잖아요. 수 있죠. 책임 네. 논란이 뒤따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돼 버리면 아 이제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정권은 2년 반이나 남았는데.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네. 의원들이 대통령실과 등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분당 아닌 분당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굉장히 정말로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총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맞아요. 윤상현 의원 말대로 저게 의총으로 가면은 분열의 시초가 되고 공멸로 가는 공멸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나 저것은 분열의 시초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의총에 가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서로 여기서 이렇게 토론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감정이 격해져요.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게 그 회의가 춤추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총으로 가지 말고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당 지도부가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네. 이거는 원내 대표와 서로 수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누구를 추천할 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나 만약에 그냥 의총으로 간다면 그 뒷감당은 사실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건 네. 그건 불가능하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러면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좋습니다.